안녕하세요. 기적을 만드는 미라클러 빨간술 홍술입니다. 오늘은 다단계 업계의 흑백사진 6탄에 이어서 7탄 어수선한 분위기에도 꽃은 피었다 라는 테마로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01년도 업계의 흐름에 대해 짚어볼 건데요. 2000년도, 새천년에 들어오면서 이 다단계 업계는 총 매출 2조 원이라고 하는 아주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그 기록이 계속 2001년도에 이어져 갈 것인지 한번 오늘 그런 부분을 보시면서 2000년도에 어떤 업계 흐름이 진행되는지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첫 서두를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2001년은 다단계 판매 업계에 있어 새천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한 해로 기억되고 있다. 이제는 2001년도는 2000년대 기록적인 매출을 기록한 거 외에도 2001년도는 딱 키워 나와 있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한 해. 그렇습니다. 2001년부터 굉장히 어수선했다고 이 테마의 내용처럼 어수선했던 이유가 이제는 이런 기록적인 매출을 일으키면서 이제는 제도권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어떤 제도들이 좀 구축되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한 해. 국내외 경기의 전반적인 부진에도 불구하고 눈부신 성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이 바로 이어서 나오네요. 그러나 햇볕 뒤에는 그늘도 있는 법,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인한 일부 업체의 도산, 계속되는 불법 금융행위 업체 등 잡음 또한 끊이지 않은 해였다. 참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이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햇볕 뒤에는 그늘이 있는 항상 이런 것 같은데 정말 이때부터 이 업체들 간에도 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정말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업체들끼리 굉장히 그 간극이 매출적인 간극이 많이 벌어지게 되는데, 계속 이어서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효성 있는 방문 판매법 필요하다. 이제 지금까지 명분이었다라면 이제 실리를 좀 추구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정말 이 방문 판매법도 이제는 실효성 있는 방문 판매법이 필요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 나라가 1994년도에 이제 입법화하면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다단계를 이제 법의 테두리 안에 가지고 오면서 아주 급하게 이 관련 법들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일본의 법을 거의 복사한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 1993년도에 그 외국계 기업 지사장들도 구속되는 사태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한국 아메이의 지사장이 구속도 되고 했으니까 그 미국 클린턴 대통령은 한국의 초청도 거부하고 그런 압박을 가했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실효성이 있는 방문 판매법 필요하다. 이 제목에 맞게끔 변화하고 있는지 한번 유심히 보겠습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방문 판매법은 1991년 처음 입법되어 2001년부터 소비자 보호라는 명제 아래 몇 차례의 개정을 거친 바 있으나 그때마다 엇갈린 평가를 받아왔다. 당시 개정안 역시 2001년 4월 국회에서 발의되기 훨씬 이전부터 업계와 소비자 단체 간의 팽팽한 접전을 불러일으켰다. 2001년부터는 이제 소비자 보호라는 명제가 굉장히 좀 중요한 명제가 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소비자 보호 중심의 강력한 법 체제 구축을 외쳤던 소비자 단체 측의 주장은 후원수당 제한 규정은 현행대로 소매에 맞은 25%, 후원수당 35%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었다. 여기서 좀 눈여겨보아야 될 부분이 이때만 해도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가
그리 힘들진 않았어요. 왜 그러면 거의 대다수의 회사가 보상 플랜 설명을 할 때 첫 번째 하는 얘기가 무료로 회원 가입을 하면 20에서 30% 정도의 소매 마진, 소매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게 보상 플랜 첫 마디였거든요. 지금 이 보시는 것처럼도 소매 마진 25%, 후원 수당 35%, 합치면 60%잖아요. 이러한 부분이 가능했기 때문에 초기 사업자들도 어느 경비를 마련할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어느 시점부터 이런 그러니까 소비자 가격으로 제품을 파는 행위가 거의 없어졌죠. 즉 거의 대부분이 회원가로 제품을 전달하다 보니까 직접적인 수당이 없어지고 간접적인 수당이 후원 수당에 또 의존하다 보니까 좀 돈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됐고, 그러면서 이 후원수당 총액 제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35%를 풀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지 않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속해 있는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이제는 그 소매 마진을 챙길 수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 요즘 최근에 생기는 회사들은 이런 판권을 기반으로 한 그러한 어떤 보상 플랜도 많이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 얘기 넘어가고, 지금 보면 소매 마진 25%, 후원수당 35%로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었다.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소매 마진은 사라졌지만 후원수당 35%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또 상품 가격 인하와 세트 판매에 대한 규제 방법 마련, 청약철의 기간 20일 유지, 지금 14일입니다. 반품 거절 행위에 대한 규제 마련,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구체화, 내부 제보자의 책임 경감을 위한 조항 신설, 공무원, 교원 등 관계 복귀에 의해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자는 등록 결격 사유에 포함 등으로 요약됐다. 이 내용은 소비자 단체 측의 주장입니다. 많은 부분이 수용이 됐죠. 이 사진은 한국 방문 판매업 협회 제9차 정기총회 사진인데요. 이때는 코리안 호텔이었네요. 거의 대부분이 르네상스 호텔에서 진행했었는데, 이 사진 내용은 협회 측은 업계의 자정 노력을 강조하며 무조건적인 규제 중심의 근시안적인 법 개정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항상 이 사업자들과 이런 소비자 단체와의 어떤 이런 문제들, 항상 트러블이 불거지고 있고요. 여기 사진에 보면 요 머리 하얀신 분이 이 소비자 단체, 이분이 그 아메이의 매출 하락시킬 때 굉장히 큰 주도를 했던 분이 이분입니다. 예. 다단계 판매 업계 관계자들은 이들의 주장에 대해, 즉 소비자 단체들의 주장에 대해 자유시장 경쟁 원리에 어긋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방문 판매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및 세미나에서 한국 방문 판매업 협회 측이 협회 소속 회원사의 피해 사례가 0.04%에 달할 정도로 업계 스스로가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음에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규제 중심의 근시안적인 법 개정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시대의 흐름을 읽는 실효성 있는 법률 재정비가 요구됐다. 정말 이 말이 맞는 부분이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즉 등록되어 있는 합법적인 업체들에 대해서는 규제보다도 좀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많이 좀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하지만 라이센스 없이 불법으로 이런 다단계 영업을 하는, 또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 방문 판매 업체들, 그런 또 이 다단계 방식을 도용한 어떤 금융 피라미드, 또 어떤 코인, 이런 사람들은, 이런 업체들은 아주 강경하게 규제를 해서, 정말 규제를 해서 그런 분들은 아예 발도 못 디디게 해야 돼요. 하지만 정상적으로 합법적인 절차에 등록을 취득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하되 좀 법적으로 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지 않으면요, 절대 한국에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뿌리를 낼 수가 없어요. 지금도 물론 5조, 6조 원의 5조 원을 넘는 그런 매출을 하고 있는 업계지만 사실은 언젠가부터 거의 제자리 정도의 아주 성장률이 아주 둔화되어 있는 상태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사실 그런 전문가들의 어떤 얘기를 들으면요, 우리 국내에서도 최소 15조까지는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 불구하고 지금 10조를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보는 가장 큰 문제는 이 후원수당 총액 제한, 이 부분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현재 태국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후원수당을 거의 한 70% 정도 풀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직접 수당과 간접 수당의 밸런스를 맞출 수가 있어요. 즉 초기 사업자도 돈이 되고 또 조직의 리더 사장님들도 돈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지는데, 한국은 이 35%룰 안에서는 초기 사업자들을 위해 직접 수당을 강화시키면 리더들이 돈이 안 되고, 또 리더들을 위해서 또 간접 수당을 또 강화시키면 초기 사업자가 돈이 안 되는 이런 악순환이 지금 20년 넘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특히 소외 마진이란 자체는 사실 좀 챙기기 쉽지가 않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2001년도에 이러한 이때 참 법 개정이 좀 잘 됐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21세기에 인터넷 쇼핑몰은 기본. 당연하죠. 뭐 지금은 뭐 거의 이커머스 시장이 엄청 커져 있고요. 사실 가장 지금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 이 쇼핑몰, 즉 이커머스 시장이죠. 21세기 인터넷 쇼핑몰은 기본. 기존의 상품을 소개하고 회사 공지사항을 알리는 단순한 홈페이지에서 탈피,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인 서비스에 중점을 두는 회사가 늘어났다. 뭐 지금은 플랫폼 시대라서 더 많이, 당연하죠. 이건 이제는. 자, 뉴스킨 엔터프라이즈 코리아는 2001년 7월 인터넷 쇼핑몰을 오픈했고, 유니시티 네트워크 코리아 역시 10월 쇼핑몰을 공식 오픈했다. 드디어 유니시티라는 이런 이름이 좀 나옵니다. 자, 유니시티 한번 알아볼까요? 자, 유니시티 같은 경우 보시면, 유니시티 요거 이제 전면 광고, 요게 이 전면 광고인데요. 보신 것처럼 한번 내용 볼까요? 유니시티 네트워크 코리아, 세계적인 건강식품 회사 로얄 루미코가 한국에서 유니시티 네트워크로 출발합니다. 지난 한 세기 동안 건강 관련 제품의 상징이었던 로얄 루미코와 렉솔, 그전 렉솔과 그리고 20년간 성장의 이름이었던 엔리치가 만나 초대형 네트워크 회사인 유니시티 네트워크로 다시 태어납니다. 지난 회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런 합병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읽어보면 이제 유니시티 네트워크에는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한 건강 관련 제품과 최첨단 과학을 바탕으로 한 제품,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가꾸어 줄 화장품이 모두 모여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도 한번 읽어볼게요. 유니시티 네트워크 코리아는 과학적인 제품, 합리적인 경영, 파격적인 선진 보상 플랜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에게 모두 만족을 드리는 회사로 4월 출범하였습니다. 2001년 4월입니다. 연매출 46억 달러의 다국적 기업에서 일할 글로벌 비즈니스의 기회가 꿈을 가진 당신에게 열려 있습니다. 이때 2001년도에 유니시티 또 이슈가 됐었죠.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유니시티 이제 출연이 2001년도에 이제 됐고요. 그 전에 렉솔도 있었는데, 자, 회원 전용 사이트인 이 쇼핑몰은 회원이라면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며, 네트워크 마케팅의 이런 쇼핑몰들은 거의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회원 전용 사이트입니다. 제품 주문뿐만 아니라 실시간 실적 조회, 개인 신상 정보 확인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됐다. 마이오피스 기능이 거의 다 탑재되어 있죠. 당시 활발하게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었던 L2L의 경우
처음 홈페이지를 오픈했을 당시 평균 접속자 수가 8,000명이었지만 전자상거래의 인기가 높아지자 일일 평균 접속자 수가 3만 명이 넘을 정도였다고. 뭐 당연히 이제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이런 건 이제 기본이죠. 기본이고. 다시 한번 유니시티 같은 경우는 렉설 쇼케이스 인터내셔널과 엠리치 인터내셔널의 합병으로 새롭게 출범했을 당시 작년 광고 보셨고요. 이런 부분들이고, 한편 유니시티 네트워크 코리아는 2001년 4월 렉설 쇼케이스 인터내셔널과 엠리치 인터내셔널의 합병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6월 12일 공식 그랜드 오프닝을 기점으로 다양한 사업을 펼쳤다. 또 다른 외국계 회사인 메리케이 코리아는 3월 6일과 8일에 열린 메리케이 코리아 게스트 나이트라는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영업 개시를 알리는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이게 2001년도인데 메리케이가 작년에 철수했죠. 거의 한 17년, 18년 정도 한국에서 영업하다가 철수했습니다. 참 메리케이에 종사했던 분들 참 많이 있었는데 참 안타깝고요. 이 게스트 나이트의 이 사진 한 장면입니다. 커져가는 시장, 강화되는 검경의 집중수사. 항상 커져 나가면 이런 단속도 강화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98년도에 그렇게 또 집중수사를 하고 시장을 위축시키더니 2001년도에도 새로운 무언가 변화의 어떤 큰 흐름에서 한번 이렇게 또 병 주고 또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2001년 봄 검찰과 경찰이 합동으로 98년도에 대대적으로 했으니까 또 99, 2000, 2001 3년에 한 번 정도는 강력하게 이렇게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네요. 2001년 봄 검찰과 경찰이 합동으로 다단계 판매 업체에 대한 집중수사에 들어갔다. 집중수사의 주요 대상은 바이너리 방식의 보상 플랜을 사용하는 회사와 통신 관련 다단계 판매 업체를 비롯해 시민단체 등에 고발된 업체들이었다. 이때만 해도요, 바이너리 방식을 막 피라미드라고 이렇게 좀 누르는, 압박을 하는, 왜 그만큼 그동안 브레이크어웨이나 유니레벨에 어떤 젖어있던 분들이 볼 때 바이너리는 아주 새로운 마케팅이었거든요. 바이너리는 불법은 아닙니다. 불법 아니고요. 이러한 검경의 집중수사에 따라 일부 업체의 관계자들은 불구속 입건돼 수사를 받았고 그중 몇몇 회사의 대표들은 구속되기에 이른다. 또 이로 인해 일부 상위권 회사의 리더들이 다른 회사로 이동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이 업체들의 이제 조직들이 이렇게 또 이동도 많이 했고요. 2001년도에 검경의 집중수사는 경기 불황으로 인해 실업자들이 다단계 시장으로 급격하게 몰리면서 피해 사례가 증가하자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로 결정된 일이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다단계 판매 시장의 규모는 점점 거대해졌고 신규 업체들도 눈에 띄게 늘기 시작했다. 2001년 11월 1일 기준 서울시에 새롭게 등록한 업체는 100여 개사, 전국적으로 133개사가 달했다. 지금 현재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회사가 한 140개 정도인데 이때 한 해에만 신규가 거의 133개가 들어왔다는 얘기죠. 이 업체들이 많이 난립을 많이 했었고요. 그 영세 업체들도 많았고, 서울시의 신규 업체만을 놓고 봤을 때 2001년의 신규 등록 현황은 2000년 대비 38%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95년 방문 판매법이 개정된 이후에 등록된 365개사 중 자진 폐업, 휴업, 등록 취소, 영업 정지 등을 제외한 업체의 수가 181개사인 점을 감안하면 2001년 설립 때 사업을 펼치고 있는 곳이 전체 등록업체의 절반이 넘는 것을 알 수 있다.
2000년에 이어서 2001년도 계속 이렇게 업체들도 늘어나고 매출이 상승하고 있죠. 자, 안타까운 것은 이들 중 상당수가 불법 금융행위를 하다 적발됐다는 점이다. 당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1년 들어 불법 자금 모집 혐의로 적발한 115개 업체 가운데 정식으로 등록된 다단계 업체가 18개, 18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물품 판매를 가장한 일수 모방형 자금 모집, 물품 거래 없는 투자금 유치 등 다양한 유형의 유사수신 행위를 펼쳤다. 예, 이때부터 대두되게 된 게 이 유사수신 행위. 유사수신 행위, 이런 불법적인 것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서울시에 등록돼 있었던 한 업체는 투자자로부터 330만원, 한 구자당 110만원을 투자받고 1개월 내에 45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330만원 투자해서 1개월 내에 45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 이런 약속을 믿은 분도 문제죠. 사실 최초 투자 때 목걸이 등의 기금속을 준 후 추가 투자 시에는 물품 지급 없이 투자금만 받았다. 특히 현금이 없는 사람에게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받는 등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했다. 유사수신의 어떤 유사수신 행위죠. 당시 금감원 관계자는 다단계 업체가 급증하는 것은 외환위기 이후 기업 도산에 따른 실업자 증가에 의한 것이라며, 이들 가운데 불법 자금 모집 등 유사수신 행위를 하는 업체가 많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예, 맞습니다. IMF 이후에, 외환위기 이후에 많은 구조조정과 실업자들이 증가하면서 이 다단계 업계가 그런 흐름 속에서도 어떤 급성장을 하게 된 이유고요. 그러면서 또 그러한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이런 불법적인 사기 행각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 다단계 업계가 계속적으로 또 부정적인 인식이 쌓여오지 않았나. 참 건전하게 해온 회사들 입장에서는 정말 좀 열받는 거죠. 자, 보시면 이거는 시넥스 서울 국제 네트워크 마케팅 엑스포 2001년도의 사진인데요. 내용을 보면 제1회 서울 국제 네트워크 마케팅 엑스포, 꿈, 도전, 성공이라는 슬로건 아래 개막된 2001 서울 국제 네트워크 마케팅 엑스포는, 시넥스는 다단계 판매 업계의 축제의 장이며 정보 제공의 원천지로서 모자람이 없는 뜻깊은 행사였다. 이런 엑스포도 개최하면서요. 2001년 12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시넥스는 코엑스와 월간 달셀링이 공동 주최하고 시넥스 조직위원회가 주관했으며 산업자원부,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이 후원했다. 요즘에 이런 엑스포 없나요? 참 이 업계 초창기에는 참 여러가지 이런 다같이 할 수 있는 행사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거의 회사 중심, 또 회사 내에서도 어떤 그룹 중심의 행사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업계 전체의 어떤 행사들은 예전처럼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요 부분 있죠. 네트워크 마케팅 엑스포. 그 전까지만 해도요,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이런 표현보다 다단계 판매를 멀티레벨 마케팅 표현을 많이 했었는데, 어느 시점부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용어도 많이 쓰이게 됐습니다. 국내에서. 여기서 한 말 좀 짚어드리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용어는 또 학술적인 용어예요. 자, 법률적인 용어는 다단계 판매고요. 저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단계 판매와 네트워크 마케팅이 어떤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건 사실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같은 거예요. 다단계 판매든, 자, 멀티레벨 마케팅이든,
네트워크 마케팅이든 또 프로슈머 마케팅이든 그런 거 다 같은 건데 표현이 좀 다른 거고요. 이제 다르다고 하는 거죠. 우린 다르다. 그런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학술적인 용어. 이거는 1927년에 하버드 대학원에서 그 던킨 교수라는 분에 의해서 이런 표현들이 나왔고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다시 말씀드리면 학술적 용어다. 학술적인 용어. 그리고 그 이외에 뭐 프로슈머 마케팅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법률적인 용어는 다단계 판매가 맞습니다. 사실 다단계 판매는 멀티 레벨 마케팅을 바로 직역한 거죠. 멀티, 다중, 레벨, 단계, 멀티 레벨 마케팅, 판매 방식. 그러니까 다중, 단계, 마케팅, 다단계 이렇게 법률적 용어가 만들어진 건데 사실 그런 이 다단계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의미들이 많이 좀 인식들이 있다 보니까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됐고 그 이후에는 또 뭐 프로슈머 마케팅 말 썼고요. 또 뭐 회사에서는 또 비주슈머 마케팅이라는 말을 또 썼었습니다. 어쨌든 다 같은 방식의 마케팅이에요. 판매 마케팅이 하나입니다. 마케팅입니다. 계속 이어서 얘기하자면 특히 산업자원부는 지금은 산업통상자원부죠. 산업자원부는 서비스 산업 부분의 일환으로 서비스 산업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켜 향후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지지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적극 후원에 나섰다. 다단계 판매업계 종사자 및 일반인들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로 삼기 위해 개최된 시넥스는 시넥스 발음 맞나요? 또 나중에 또 다른 분이 딴지 걸 수도 있는데 SINEX 시넥스는 다단계 판매의 모든 정보를 총망라해서 보여주는 국내 최초의 대규모 전시회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게 1회였는데 그 이후에 뭐 2회, 3회, 4회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보시면 이제 2001년 총 매출 3조 8,500억 원 대단하네요. 왜 그러면 그 전년도가 2조 원 돌파했잖아요. 근데 바로 2001년도에 3조 8,500억 원, 5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합니다. 이 2001년과 2002년, 약간 2000년도와 2001년에, 그러니까 그 99년 이전에, 이 네트워크에 이제 먼저 선점하신 분들은 이때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이제 많이 벌었고요. 이때 좋은 시기였죠. 좋은 시기였고, 1995년 7월 신개정 방문 판매법이 시행되고 전국 시도에서 다단계 판매업 등록 업무를 시작한 이래 6년 만에 한국 다단계 판매 시장이 총 매출 4조 원대를 바라봤다. 조금 부족했지만 2001년 업계의 총 매출액은 3조 8,500억 원이었다. 98년을 기준으로 3년째 급성장한 매출 성장에 대해 업계 종사자들은 물론 정부, 학계에서도 다단계 판매 업계가 기존의 백화점, 슈퍼마켓 등과 더불어 또 하나의 유통체계로 그 입지를 다져가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예. 당시 다단계 판매업계 매출 총 결산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점은 각 업계들의 고른 매출에도 불구하고 각 회사의 명암이 확실하게 대비됐다는 점이다. 예.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2001년도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셨는데, 이제 다음 년은 2002년 월드컵이 있던 한 해입니다. 3년 정도 가파르게 성장을 했고요. 그러면 3년 정도 지나면 또 이렇게 약간의 조정기가 또 필요한 것처럼 2002년도는 좀 조정기 국면에 좀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매출은 어느 정도 유지할 거예요. 제가 알기로 2003년도 정도 됐을 때 이제 매출이 이렇게 가장 최악으로 치닫거든요. 아무튼 2001년에 한국 네트워크 마케팅의
어떤 흐름을 알아보았고요. 2001년도에는 계속 2000년도에 이어서 매출은 급성장을 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또 이제 새로운 그 방판법 개정에 관한 논의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미라클러 빨간술, 기적을 만드는 미라클러 빨간술 홍수리였습니다.